가시죠. 미리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어, 따로 녹음하셔도 되니까 따로 어플에 다글로라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글로 음성이 다 텍스트로 변환도 알아서 되고 AI가 요약도 해주니까 쓰시고 한번 어플 뭐 이거 용도로만 쓰지 않아도 나중에 토론이나 이런 거 연습하실 때도 쓰시면은 알아서 AI가 요약해줘요. 이게 좀 뭐 돈이 막 정리해가지고 주고 이런 시대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혹여 다른데 PT를 보더라도 발표하고 요약하고 이런 거를 방장해하거나 뭐,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쓰십시오. 그래서 설치를 한 다음에 녹음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참고로 요 과정은 우리 월요일이라서 따로 제가 녹화도 할 거거든요. 녹화해서 다시 보게끔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따로 사이트를 지금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서 저기에서 볼 수 있도록 또 해드릴 테니까. 근데 다시 영상을 보는 거는 보셔서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음성 녹음이 더 좋습니다. 텍스트가 알아서 요약이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 처음 이제 어떤 분인지를 대충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일 고민이나 아니면 제일 걱정 아니면 궁금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전달드릴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가볼까요? 제일 걱정입니다. 이런 거 하나씩 얘기 다 해보십시오. 제일 고민입니다. 사더라 있던데 맞나요? 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혹시나 이게 카더라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알면은 이거 정말 맞나요? 하는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카더라 안 믿어도 돼요. 알겠죠? 뭐 학교 교육 뭐 C해도 합격하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제가 음. 정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음. 근데 또 보면은 정량이 기준만 있다고 항상 정량이 3개 정도밖에 없어서 합하는 하시는 분 있는데, 그것을 약간 음. 그냥 음. 지금 정량에서 좀 더 보완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게 방향을 걱정이다. 잘 방향을 못 잡겠다. 네. 음. 정량은 한 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량은 기본적으로 한능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그리고 최근에는 ADS-B까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 교육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직업 교육 당연한 거고요. 이 정도의 플러스 행정은 가점이 있죠. 어떤 가점이냐? 당연히 인턴 가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매번 건보에서는 인턴을 채용하잖아요. 그 인턴 경험을 했던 분들이 이제 올해가 되면은 다 이제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인턴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올해부터 쓰겠죠. 그분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내가 지원할 행정직, 건강직, 뭐 여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행정직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학년 접점까지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최종적으로 그래도 면접을 보시는 분들의 스펙은 그 정도는 될 거다. 그래서 총 합산 기준으로 자소서는 당연히 잘 써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가져가셔야 될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의 이 자격증, 그리고 학교 직교, 이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 인턴 가점이 있는데 내가 이게 없다고 하면 그래도 총 합산을 맞추려면 하나 정도는 조금 뭔가 있어야겠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 정도는 더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직이냐 아니면 뭐 요양직 분들도 행정직이랑 내가 어디를 써야 될지를 나중에 볼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일단 경력으로 보면은 합격하시게 되면 서류 합격하게 되면 면접엔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이 서류 단계를 뚫으시려면 그 빵빵한 정량을 가지고 있는 행정직 분들을 일단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세 가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겁니다. 인턴 가점이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없다고 하시면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어야 된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냥 이게 무조건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변수들이 항상 나오긴 하니까. 저 없는데도 하나도 없는데도 합격했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0명을 놓고 봤을 때는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걸 본 거지. 평균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가점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인턴 가점도 많고요. 그리고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공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행정직은.
그분들은 당연히 뭐 예전에 우리 토익이 있던 분도 있고 없던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갈리긴 했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금융공기업에 있는 분들은 어떤 게 있느냐면 세무, 회계 이런 분야의 가점도 다 있다. 그래서 되게 자격증 정량 합산이 정량 쪽으로 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약에 정량에서 못 이기게 되면은 필기 시험을 볼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도 정량은 신경 쓰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이제 걱정도 있겠죠. 이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상반기 자격증을 따는 게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금 기준에서 일단은 상반기는 싸우셔야 될 겁니다, 아마. 추가로 뭐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한능검, ADS-Pay 뭐이 정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거 아니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상반기에 못 쓴다고 하시면 지금 기준에 가지고 있는 것 기준을 이제 싸우시면 됩니다. 이거 기준으로 싸우셔야지. 뭐 추가로 자격증을 더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필기에 일단 집중하시면서 자격증 완성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요 기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행정직이랑 건강 요양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으로 가면은 더 크고요. 수도권이면 당연히 더 많고요. 수도권이면. 특히 경인이 제일 많죠. 사실은. 인원이 제일 많다 보니. 하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다는 거는 항상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좀 내가 좀 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TO가 많으면 합격한 사람이 은근히 생깁니다. 그런 시절에는. 근데 TO가 막 4명, 3명 이럴 때는 정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자소서가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떨어져. 사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출 거는 한능검, 컴할, ADSP 정도는 기본으로 갖춘다.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 퇴사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니까 올해 기준에 이제 기간제가 있거든요. 기간제. 기간제가 나오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다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일단은 서류 합격하면 바로 면접 다대다하거든요. 한 번 정도 먼저 하시는 게 좋고, 자, 그 인턴이 없는 분들은 인턴 뜨면은 공채랑 상관없이 지원을 일단 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시되 공채로 공채는 그래도 공채는 그 토익 가점이 없잖아요. 그 이제 없어졌잖아요. 가점의 자격 사항이 일단 없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인턴은 아직은 있기 때문에 토익이나 아니면 우리 지텔프나 공인어학 성적이 있어야 된다. 이걸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런 기준이니까 스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 당장의 상반기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볼 필요는 있어요. 뭐 내가 건보에 못 간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들. 이력들이 다 빵빵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의 계획도 일단 있으셔야 된다. 근데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 싸워보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워보는 겁니다. 여기에 미리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이력이면요, 다 합격합니다. 면접까지만 가게 되면. 면접까지만 가면. 아직은 면접을 보신 분들이 이제 없으시긴 하겠지만, 건보 면접은 다시 수준이 되게 낮아졌거든요. 상당히 낮아졌어요.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이거 어렵던데요? 토론 어렵던데 그렇게 보는 그 관점이 이제 첫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저는 이렇게 수년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제일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PT를 할 그게 이제 없어졌거든요. 전략 PT에 대한 게 없어졌거든요. 상황 면접이. 뭐 이 부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거 있습니까? 한 분씩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강직. 건강직은 그 간호사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건강직은. 근데 최근에 그래도 늘어나시는 분들이 이제 운동. 이쪽 부분이 이제 많이 계시고, 이 건강운동 관리사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늘 항상 조금의 소수의 분들이 있는 게 영양사분들. 근데 뭐 누가 합격을 하고 그런 거 없이 정량 통과, 필기 합격, 면접까지 갈 수 있으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조각 경력의 1년 차도 합격합니다. 실제로 막 경력이 많아야지 합격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건강직은 참고로 연령대가 많이 높습니다. 행정보다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30대 넘은 분들도 합격한 분들 많고요. 좀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래 오랜만에 지원을 하자 아니면 내가 좀 뒤늦게라도 한번 내가 가볼까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는 분들 중에 40대도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렇게 경력을 막 지원 자격이 되면은 경력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서류를 뚫으면 되십니다.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지금 이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 시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학 시절 내가 얘기하기 편한 내용들이 기존에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신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최신 경험으로 싹 다.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물어보는 게 몇 개 없어요. 건보는 물어보는 게 자소서도 어차피 4개 그렇죠?
경력, 경험 요게 하나 있지만 물어보는 거 어차피 네 개. 정해져 있는 게 그 중에 네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직업 윤리. 그거 빼면 결국 두 개거든요. 쓸 거 없어요. 나중에 면접 가면 몇 개 물어보느냐? 세네 개. 토론 빼고.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력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서류에 내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자신감이 없어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서 지원해 나가시면 서류 정도는 뚫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이렇게 막 기운 빠지게 막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좋아요. 알겠죠? 어떤 것입니까? 최근 업무 동시지 업무는 음, 네 이거는 감정으로 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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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본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학점도 이번에 지원을 해서 안 됐어요 서로가 그래서 혼전이요. 교인들는지 줬는지 그래서 직분이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렇겠죠. 음,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수학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음, 이제 대외활동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음. 그러면 그 아무래도 글 쓰는 건 조금 잘 해나는 이건 그냥 뭐 그런 걱정들이 많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이력을 보았을 때 간호사 이력밖에는 아직 없으신 거. 이런 케이스에서 지금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많이 가시는 곳들이 일단 첫 번째가 이 혈액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간호 이력을 살릴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간호 이력을 그래도 살리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내가 합격 공부를 하면 좋겠지. 하지만 그래도 여기 정도는 다니고 있다가 다시 한번 노려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혈액원이 있습니다. 많이 뽑고 주기도 짧거든요. 필기 안 보고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당연히 정직원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따다 면접 이기면 끝나거든요. 면접 수준도 높지 않아요. 막 혈액에 막 지식에 대한 걸 묻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일단 여기를 많이 가시는 거. 그거 아니면 꼭 공채 아니면 뭐 뭔가 장기적으로 내가 다닐 것이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이직 준비를 하시고 이직이 뭐 여기를 내가 평생 근무를 할 거야라는 개념보다 나중에 내가 이런 역할을 건보에서 하고 싶은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보건소가 있고요. 그리고 외적인 센터들. 우리 센터라고 하면 안심센터, 치매 안심센터, 그리고 24시 우리 자살 예방 센터, 뭐 아동보호센터, 사회복지센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열악해요, 솔직히 근무 환경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기존의 임상에서의 이력을 살려서 그나마 내가 좀 더 쌓아가 보겠다. 점점 이력을 활용해서 경력을 좀 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로 갈 건지 보건복지 쪽으로 점점 뻗어갈 건지 국가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좀 이런 부분으로 넓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오로지 막 지금 NCS만 공부해서 합격할게요. 이런 거는 저는 비추. 근데 여기에서 전공 없는 데를 찾아가지고 그래도 공공기관 쪽으로 가려고 막 알아봤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차피 이 분야로 오셔서 복지 쪽을 선택을 할 거라고 하면 그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력을 쌓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그래야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들이 계속 쌓아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에 뭔가 혈액이나 아니면 혈관 종양 이런 쪽이었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분야의 의료 쪽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특정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병원 외쪽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고 돕고자 좀 직접 뛰는 그런 쪽으로 가보신다든지 제일 좋은 거는 지금 기준에 건보 우리 공무직도 있고요. 정직원인데 그런 쪽도 있지만 이제 1, 2월에 뜨는 기간제를 많이 하십니다. 거기 이제 전문인들을 많이 이제 그러니까 뽑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한 50대 이상의 예전에 이제 다른 쪽에 있다가 퇴사를 하시고 지원을 하는 분야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건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한번 관여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 가시는 쪽으로 전 권해드리긴 하고요. 거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다방면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력을 조금 더 넓게 해볼 수 있는 곳이 뭐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센터도 추천드립니다.
그중엔 검진 센터도 포함이고요. 지금 그런 건지 아직 글을 쓸 음, 때 저는 글을 그래서 음, 여러 군데 번역하는 써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물론 의료주랑 관련하지만 다른 곳의 인턴이나 음. 기획제 당연히 괜찮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내가 cap점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천. 근데 기타 공공기관 쪽으로 다 해도 어차피 알리오에 있는 그 기관이라고 하면 가점이 전부만큼은 아니지만 있거든요. 그런 가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추천. 근데 인턴은 업무를 하는 인턴이 별로 없어요. 업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 3개월 인턴하는 분들께 무슨 뭐를 시키겠습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인턴을 한다 해도 가점을 위한 용도인가? 아니면 내가 근무를 하기 위한 용도인가? 라고 봤을 때 근무라고 하면 6개월 이상이 좋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가점 없이 나는 정말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쌓고 싶어라고 하면 다이렉트로 건보로 가야죠. 건보 보면은 TO가 지역마다 작게 작게 나와요. 알리오 보면. 그런데 지원을 한다거나 조금 더 이제 접점 있는 곳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는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력이 지금 딱 임상만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 건강직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또 요양직 기준으로 보면은 뒤에 뭐가 많아요. 보건소, 기간제, 아니면 이쪽 다른 4대 보험 관련된 그래도 민원 응대 쪽 뭐 이런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목표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갈지를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시점. 근데 오로지 나는 건보 아니면 큰일 나 이렇게 너무 앞만 보고 가게 되면 상처가 더 크고요. 그 뒤에 이제 뒷수습을 할 때 더 현타가 오는데 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는 걸 지금부터 플랜 A, 플랜 B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도전하셔야 될 거는 기간제입니다. 일단 기간제. 기간제 1년 하면 되게 좀 많이 넓어져요. 음, 건보에 하는 여러 사업들에도 참여도 실제도 하고요. 특히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는 거 되게 의미 있습니다. 시범 사업. 그 시범 사업 중에는 따로 뭐 이쪽 보험급여 쪽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아니면 부가체계 이쪽에 상담도 있고 요양 쪽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내가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내가 좀 이 부분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렇게 어르신들 그 약 복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다제약물 쪽은 이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럼 병원에서만 내가 봤던 아픈 사람들보다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실태를 봤을 때 느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럼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됩니다. 너무 올해 안에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좋지만 길게 봐도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0대도 앞에 건다. 공공기관은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게 좀 필요할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꿈이 뭐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되면 좋지? 누구를 가장 나는 돕고 싶지? 이런 생각들. 근데 생각 안 하고 취업만 딱 보고 있으면은 지금 NCS 스트레스 받아 이거밖에 아니거든요. 그냥 넓게 생각해라. 충분히 시간은 많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임님은. 자, 이제 다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정량평가 하는 걸 들어서 제가 교육 있는 거는 한국어를 통화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네. ADS도 준비하는 거 하는데 그 외에 저는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요. 아직 필기도 준비를 안 해요. 음. 학교 교육, 직업 교육 그것도 팁은 뭔지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 되게 사소할 수 있는데 음. 좀 그런 것들 방법적인 친구들 어떤 공부하면 조금 효율적인가 음. 그런 것들 좀 알고 싶은 게 가요. 그럼 지금 기준에서는 아직 정량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네요.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그 출발선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직은 있다라고 보시면 당연히 학교, 직교 이건 있어야 되고요. 학교가 예전에 있었던 곳에 적을 게 없다라고 하면 학점은행제라고 있어요. 그거라도 보통은 다 해서 기입은 합니다. 성적이 A냐 B냐 C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있냐 없냐의 유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직업 교육 없으면 거의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이 너무 많아. 합산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기본적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건강직으로 지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게 건강직 TO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생각입니다. 아, 당연히 나긴 하겠지만 안 날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지원하셔야 된다. 지역이 어디십니까? 저는 강원입니다. 지금. 강원 쪽이라고 하면 항상 TO가 적고 너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눈길이 가는 데가 어디 있느냐? 경인이거든요. 경인이나 아니면 건강만 보지 않고 옆에 있는 뭐가 보이냐? 행정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행정이랑 건강은 가서 하는 일이 다를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행정 가도 건강일 할 수 있고요. 건강직으로 가도 행정일 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행정직으로 가도 건강 일을 해요. 건강 쪽에 가서 건강 증진, 그 백세 운동 이런 거 참여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은 똑같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행정직도 내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직보다 행정직이 훨씬 더 TO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량적으로 합산을 했을 때 이겨야 되니까 그래도 갖추고 있는 것들은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올인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 좋지만 하반기까지도 보시고 그 이후도 생각하셔서 지금 기준에서는 뭔가 변화되는 건 없잖아요. 내 이력이나 경력 안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의 나의 메인을 잡고 표현하고 글로 쓰고 하는 부분을 일단 아셔야 돼요. 단순히 뭐 첨삭을 받겠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작성한 거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러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력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하고 어떻게 표현을 또 하고 이제 나의 전문성부터 이제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지금 기준에서 필요하신 거는 지금 코말이 그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능검 정도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가진 상태에서 보십시오. 일단 상반기는. 봐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행정으로 가고 싶어라고 했을 때 행정으로 가게 되면 경량에서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작년에 한 5, 600명 정도의 청년 인턴들, 우리 공단의 청년 인턴들이 다 가점을 받고 올해 지원을 할 거다. 그런 분들이랑 싸워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분들 중에는 그냥 단순히 순수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4대 보험 중에서도 다른 데 있죠. 어디 있습니까? 4대 보험 중에. 연금도 있죠. 연금을 갔는데 너무 좋아. 너무 나는 여기에 만족을 해. 할 수 있으나 어디에서 불만이 있냐면 순환을 해야 돼. 영국에 여기 갔다가 너무 좋은데 또 안녕 그런데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전혀 여기는 난 듣도 보도 못한 데 가서 근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스트레스다 하는 분들은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역 내 순환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 일부 있고요. 근데 대부분 만족도는 좋습니다. 연금은. 근데 어디가 불만이 제일 많으냐? 분복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순서가 전복, 연금, 이 분복 이 순서대로 보통은 대부분 이 매년 한 시즌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여기라도 가자라고 하는 게 금복이거든요. 그래서 금복이 신입사원 1, 2년 차들은 대부분 다 NCS를 놓지 않고 공부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금복에 갔다가 한 3개월 뭔가 수습하고 끝날 쯤 해서 합격해서 가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노리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 공무직 이런 쪽에 건보 쪽에 있는 모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다 건보를 지금 향해 있다. 공부하고 있다. 그 이력자들, 4대 보험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다 건보를 향해 있다. 그럼 난 뭘로 이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플랜을 좀 짜 보시되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를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도 현실은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 여기 대부분 다 이제 운동 쪽이면은 우리 당연히 관리사이시잖아요, 그렇죠? 그쪽의 경험은 대부분 다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어디나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도 그렇겠지만 한계점이 있을 때 내가 이런 한계를 건보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좀 참여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이력을 쌓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연봉이 중요하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직무와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운동이라고 하면은 운동의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하시는 방향도 좋고요. 조금 더 넓게 보겠다 하면은 복지사, 복지 이제 이쪽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나 의료나 이런 쪽들도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행정 쪽으로. 그래서 병원 행정직으로도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무하시다가. 당연히 필기도 여기도 빡세거든요. 병원 행정 되게 힘들어요. 거기도 이제 가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필기가 아닌 곳을 찾아서 이제 이력을 쌓으시는 쪽으로 많이 가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워낙 그 경쟁자들이 빵빵하게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공백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없어요. 되게 안타깝지만 순수하게 공부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재직 중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지만 많이 있다. 그런 부분도 알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근데 지금 기준에 이제 퇴사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뭐 1년 안에 할 수 있긴 하지만 공백 이 기간에 뭐를 그래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뭔가 취업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밖에 얘기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래도 지원을 해보십시오. 지원하고 아, 아예 지원하지 말고 하는 것보다 일단 합격하고 나서 생각해보는 건 괜찮다. 보건소라든지 아니 이런 쪽에 일단 넣어보고 괜찮겠지만 뭐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해보고 그래 가보자 아니자 그래 한 달 정도만 생각해보고 아니면 그냥 나오자. 이거 나중에 그냥 아예 제끼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래도 괜찮다. 너무 일이 바쁜 데는 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 퇴근 후의 시간은 보장돼야 돼. 그렇죠? 이쪽에 복지 쪽에 가면은 퇴근 후에 뭔가 일을 하셔야 돼요. 복지. 특히 복지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우리나라의 복지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일을 더했다고 해서 돈을 주지 않아요. 참고로. 오버워크에 대한 돈을 주는 데가 많이 없어요. 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 하면 그걸 감안하셔야 되지만 신생, 센터나 아니면 이런 좀 국가기관 쪽으로 가시게 되면 저녁은 보장된다. 그럼 저녁에 보장된다는 건 그래도 공부할 시간이 그래도 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꿈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시간은 있어야 공부를 하죠. 근데 일에만 치여가지고 하게 되면 어차피 퇴사할 거거든요. 이게 좀 물론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요걸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길게 보고 정량부터 채워보고 도전하십시오. 분명히 행정 쪽도 감안하시고 가시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알겠죠? 행정 쪽 티오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참고로 싸우셔야 될 부분이 이제 건강직이라면 옆에 분들은 다 간호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얘기 듣는 부분이 대다 면접이거든요. 나중에 간호 쪽이 많을 거다. 제가 임상 시절에 이런 부분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추가로 이제 건보에 인턴도 있긴 하겠지만 기간제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이력들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뭘 얘기하지? 이런 거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럼 충분하십니다. 이력이 뭐 빵빵히 합격하고 그런 건 아닌데 다대다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약간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면 내가 좀 중투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알겠죠? 자, 어떤 거 있습니까? 말씀 주신 음, 토익이 만료가 네. 음, 일 때 신청 3월 9일에 시험실 마지막으로 있을 때 네. 그 이후에 공부를 해야 할지 ECS나 음. 법률 공부를 해야 하는 지금 기준에서는 가지고 계신 부분이 꽤 있고, 당연히 지금 자격 취득을 하실 부분까지도 상반기의 가점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전제가 깔려 있다면 필기가 맞죠. 당연히 필기가 맞죠. 운이 좋다면 아마 인턴이 떴을 때 올해 우리 기간도 우리 공인 어학 성적의 인정 기간이 5년으로 하겠습니다. 뜰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지금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미 이렇게 적용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5년으로 되면 아주 땡큐죠. 근데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번 상반기에 올인을 해보시고 필기일 기준으로. 근데 시간적 여유가 조금 되신다고 하면은 시간도 한번 보시고 그래도 토익 성적을 한번 그래도 인턴 공고가 뜨고 인정되기 전까지의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하되 일단은 공채가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음. 2번 뽑으면 좋은데 요즘에 한 번 뽑거든요. 국가에서 6개월 이상의 인턴을 많이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한 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내년까지 가야 되는 부담도 있으니까 일단 공채로 한번 싸워보십시오. 충분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있으신 거죠. 음. 그래서 처음이니까 일단 스펙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분들의 스펙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행정은. 근데 건강 쪽이나 요양분들도 퇴직을 하고 또 이제 지금 기준에서 이제 인턴까지 했던 분들이 계시죠. 그럼 이제 내년이 됐을 때는 당연히 그 가점까지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경력도 이제 다 가점을 받는 건강직이랑 요양직도 많이 있는 추세다. 그런 케이스. 그래서 당장에 올해 목표로 해가지고 끝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한 2, 3년 전에 다 어느 정도는 내가 그때 지원했다가 떨어졌어 한 분들도 그래 오랜만에 다시 지원해 볼까? 이런 분도 계시다. 그런 분들도 이제 하시게 되면 정량에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막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정량적인 부분에 일단 갖출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갖추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고요. 직무 선택을 할 때도 유의사항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정량적인 스펙이 좀 다르다는 점이랑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맞을까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정말 앉아서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맨날 나가야 돼. 근데 요양을 갔어. 그래, 일단 건보니가 해보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스트레스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내가 하게 될 그 일이 내 적성상 맞을까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이랑 행정은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또 대부분 다 저녁이 있는 삶을 다 살고 계시니까 다 워라밸이나 이런 거는 좋을 겁니다. 근데 건보에 갔을 때 그래도 내가 뭐 워라밸 때문에 갑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소서나 면접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지금 이제 오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추가로 인성 검사가 있어요. 나중에 필기 합격하고 나서 면접 보기 전에 인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적성 검사가 아니고 인성 검사만 하기 때문에 그냥 다 거짓말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솔직하게 안 할 거예요, 분명히. 혼자 있는 게 좋아도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런 거 할 거거든요. 응?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그거 다 좋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형태로 이제 인성 검사에서 하실 텐데 적성에 대한 부분은 뭐 이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가 사실 해주는 데가 없어요. 뭐 평가하지도 않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적성이라는 게 맞는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양직과 건강직, 행정직의 다른 업무도 있긴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민원이 나는 괜찮은가를 묻고 싶습니다. 민원. 괜찮습니까? 민원? 민원이 보통 민원이 아니거든요. 건보의 민원은.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한다 쳐도 뭔가 뭐 내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 내 잘못도 아닌데 생긴 거 비슷하다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 뭐 많거든요. 전화로 이상한 사람, 끊지 않고 계속 같은 시간에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 뭐 이런 부분. 이런 거 봤을 때 나는 민원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괜찮으십니까? 막상 당했을 때 나중에 현타 오는 분들은 이직하는 분도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 행정의 TO가 많은 이유가 뭘 거라 생각합니까? 어? 행정 TO가 왜 제일 많을까요? 많이 나가니까. 많이 나가니까 많이 못 버텨요. 특히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이 건보다 못 버텨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공부했다고?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기업으로 내가 가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퇴사하고 공부해요. 어린 친구들은. 행정 쪽은. 근데 이미 우리는 반대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한번 경험을 하시고 경력도 쌓다가 이제 건보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일했던 보다 거기보다는 나 이래서 버티는 거지 간호사분들 특히 그래서 버티는 거지 여기 민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 속으로 뭔가 계속 쌓아두면은 힘들어요. 여기는 속으로 누군가는 알아서 푸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쌓이는 분들은 진짜 뭔가 약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못 버티면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물론 나는 좋은 의지로, 좋은 의미로 내가 얘기를 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민원인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민원인들이 대부분 다 뭔가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많을 텐데, 해주는 게 없어. 자꾸 해달래. 그럼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적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일단은 있다. 근데 일단 가서 보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좀 붙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들은 잘 지내십니다. 대부분 마지막 직장이라고 해서 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근데 행정 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복지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의료 분야 이렇게 근무하다가 행정을 근무한 분들은 쭉 가는데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순수하게 오셨던 분들은 또 다른 꿈이 또 있어요. 건보가 꿈이 아니거든요. 또 인국공이라든지 우리 신보라든지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금융공기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융공기업에 가장 낮춰서 들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TO가 제일 많이 나요. 어쨌든 서류를 통과하는 게 어렵지만 면접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유리합니다. 우리는 유리합니다. 근데 정량이 좀 나아지니까 정량이 좋아진 이유도 그분들이 왜 건보를 볼까요? 결국은 연봉이거든요. 건보가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이미 안료 기준으로만 그냥 봐도 4천이 넘었어요. 넘었어요. 그리고 제일 인상폭이 제일 좋습니다. 건보가. 예전에는 박봉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 대우도 좋아졌기 때문에 더 몰릴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게 그런 부분이니까 빨리 가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인할 시간만큼은 최대한 올인하시고 합격하신 다음에 그때 생각하셔도 되니까 근데 합격하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좀 많은 고생을 하고 오신 분들은 잘 버티죠. 그래서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요양기관에 있던 분들은 안 나갑니다.
그런 TO는 항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요양이 TO가 별로 없어요. 행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실제로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차피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인이 뭔가 하고자 하는 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어, 나이랑 너무 지금 당장에 막 뭔가를 취업하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 이제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에 미쳐보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제 재직 중인 분들 아니면 이제 퇴사를 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퇴사를 했다고 치면은 너무 공백을 어디까지 내가 허락을 할지를 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 상반기야, 6월이야 이런 것도 좋고 아무리 6월이라 하더라도 공고가 괜찮은 게 떴다. 그럼 일단 지원해보고 면접까지 한번 봐보고 하고 될까? 이렇게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고요. 그리고 단점을 위해서라도 건보에 인턴하시는 게 좋다. 요즘에 건보 인턴은 어디를 갈지를 물어봅니다. 혹시 인턴 근무를 누가 하셨죠? 그때 내가 어디 가고 싶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제출합니다. 좀 제출하면은 반영을 해주려는 시도는 있다. 무조건 아니지만 해주려는 시도는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알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가면은 뭐 엄청난 일을 기대하진 않아도 되는데 정말 그래도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양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요양이시죠? 요양 쪽에 가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장만 가고 그렇죠. 여기 잘 아시잖아요. 출장 나가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게 당연히 전달만 할 수도 있으나 업무를 조금 더 들어가도 좋아한다. 일만 잘하면 좋아한다. 알겠죠? 기존의 주임님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럼 나를 조금 더 신경 써주기도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턴은 다 뜨면은 지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트림상만 생각하고 나서 일단 풀사고 나서 생각한 분들 많은데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미리 좀 계획을 세워놓고 퇴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좀 너무 아니야 라고 해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워낙 힘든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세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퇴사자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냥 경량만 생각하고 필기를 나는 해야지라고만 보는 거 말고 넓게 보셔라. 직무와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쌓는 것도 다 취업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이랑 이게 연결됩니다.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나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한쪽에만 근무하시게 되면. 근데 대부분은 이제 쭉쭉쭉쭉 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력서를 처음 그래도 써보신 분도 있을 텐데 나는 과거에서부터 오늘 앞으로의 성장이 계속 진행 중인가? 보셔야 됩니다. 내 이력을 보고 나는 어떤 특정 분야에 처음은 뭐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지. 근데 점점점 나는 그래도 나아져서 오늘날 여기에 있고 앞으로 나는 이게 더 클 거야. 이런 부분에 이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내가 무슨 경력 이런 쪽으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신입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잘 적응은 그쵸. 잘 적응을 하려면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적응을 하면은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쌓았던 오늘날의 내가 가게 되면은 어떤 거를 더 할 거야, 성장할 거야. 결국 여러분들이 꼭 점수를 받아야 될 포인트가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발전 가능성. 많은 분들이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를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 뭐 어떤 힘들었던 경험을 잘 극복했습니다. 장점을 발휘했던 경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 분들이 과거에 너무 이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뭔가 자소서를 만들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의 이 2024년의 트렌드는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현실적으로 가장 뭐를 강점으로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가서 뭐를 할지를 얘기를 많이 생각하고 온 분이 이깁니다. 결국.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다 뻥일 거 아닙니까? 뭐, 지금 검증도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뭐 경력 사항으로 기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는 거지만, 프로를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물어보는 부분이 4번이 있거든요. 4번으로 보면은 각각의 2022년 상반기부터 전문성을 묻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도 과거에 맨 처음 나왔을 때 첫 번째는 과거에서부터 오늘 본인은 뭐가 부족해서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오늘을 묻는 게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 하반기에 그래서 직무내에 뭐를 할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뭐 너의 노력을 얘기해 보아라. 장점이 무엇인데, 약점이 어떤 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물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더더더 미래를 물어보게 돼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만 물어볼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전문성의 정의를 내리고 직무 내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해서 미래를 더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나올 가능성이 사실 큽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을 지금 하셔야 돼요. 이걸 안 물어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자소서를 과거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을 통해 내가 기른 게 무엇이 있었고 내가 이걸 통해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이제 앞으로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공단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가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하고 싶습니다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역할까지도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거에만 지금 뭔가 뭐를 쓰지 이런 내용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단계는 맞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균형은 미래에 있어야 됩니다. 미래. 요즘에 합격하려면 얼만큼 생각했느냐를 얘기하셔야 합격합니다. 과거는 각색할 수 있다. 좋게 만들면 그럴싸하게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그게 진정성이 담기지 않아요. 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그게 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과거에 느낀 점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보통은 대부분 다 기간제나 아니면 이런 직무와 관련된 소수 영역에서는 이걸 생각한 분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냥 장점이 뭡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기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경험에 대한 거를 뭐 엄청 정리를 잘해야 되고 분해를 잘해야 하며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 다른 경쟁자를 이기려면 미래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첫 번째 그 마음속에는 공단에 갔을 때 만약에 내가 건강직으로 갔다, 요양직으로 갔다, 행정직으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뭐를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시범 사업은 뭐가 있지? 국가적으로는 어떤 복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히 생깁니다. 저 면접관들은. 결국은 자소서만 통과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결국엔 이걸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왜 적었습니까? 드니 여부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권해드리는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이 장기적으로 좀 가능하면 목표를 세우고 나를 계속 성장시킨다라는 컨셉으로 가셔야 됩니다. 난 지금까지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어르신분들이 뭔가 공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어디 쪽에 뭐 카페를 가도 뭔가 커피가 아니라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성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공단에 갔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이 내가 알고 있던 분들과 다른 분들을 만났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 개인의 목표도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의 목표. 반드시 필요한 게 내 개인의 목표. 공단에 갔을 때, 입사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나의 꿈과 목표가 이 복지 전문의로서의 어떤 모습을 그려두셔야 이직을 하더라도 그 꿈을 향해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성장이 곧 너의 성장이다. 이렇게 서로 뭔가 상생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옵니다. 물어보는 거는 이게 핵심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진정성 있게 잘 하시면 행복합니다. 멘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제일 멘탈을 많이 하냐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전에 대한 이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해왔던 건 많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방향성이나 이런 게 전혀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했던 내가 점점점 성장을 했고 앞으로 어떤 거 꿈을 꿨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할 거고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꼭 지금 이직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플랜 B까지 생각하시고 나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얘기할 게 전문성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의 계획은 세울 수 있으나 또 이력도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건보에 지원을 하실 거면은 어차피 적어야 될 그 글자 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경력, 경험, 기술서가 있죠.
경력 기술서와 경험 기술서로 이제 나뉘어놨는데 예전에는 합쳐서 2000바이트였지만 지금 나눴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내가 많은 걸 했지만 뭘 쓰느냐 이게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쓰신 거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경력 기술서를 일단 먼저 깔끔하게 만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1000바이트 이내라 많은 걸 쓸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최근 거를 먼저 쓰시는 게 좋고요.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상 경력 하나, 다음에 이직했을 때 하나, 요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게 없다. 간호 임상으로만 쭉 써도 합격. 요런 부분을 먼저 하셔야 되고, 내 이력을 한 2개 정도 쓰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요런 정도. 최근 거를 더 앞쪽에 두시는 게 많다. 그럼 경험 기술서를 의외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험 기술서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까? 지금 걱정 없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이제 생각할 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대외 활동을 했다, 아니면 내 경험을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해도 뭔가 어떤 땡땡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써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필요하니까 경험 기술서는 참고로 돈을 받은 거를 써도 됩니다. 건본. 보통은 경험 기술서는 금전적인 이득을 받지 않고 했던 경험을 써라라고 많이 하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바이트가 정해져 있다. 글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한 거는 기입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2022년부터 언제까지 하는 그 글자 수는 안 써도 된다. 개월 수에 대한 건 안 써도 된다. 했던 거 기준으로 써도 괜찮다. 되겠죠? 그리고 너무 오래된 건데 괜찮나요? 하면은 일단 내 패를 먼저 까지 말아라. 만약에 뭐 글자 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뭔가 이거를 굳이 언제 했는지까지 굳이 내가 밝힐 필요는 없다. 굳이. 근데 뭐 이제 각각의 공고에 보게 되면 경력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내에서 쓰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달라질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다고 하면은 굳이 그 글자 수를 아껴라. 쓸 내용이 많아야 된다. 정말 쓸 내용이 없으면은 이제 서술식으로도 많이 쓰긴 합니다. 경험 기술서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개조식 형태로 쓰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면접관이 혹여라도 봤을 때 깔끔한 이미지, 그 나 스스로도 뭔가를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에 요약,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조식을 하라는 거고, 가능하면은 개조식이 좋지만 서술로 하셔도 전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 합격합니다. 나열로 해도 다 합격합니다. 근데 의미 있는 경험을 가장 먼저 위에다가 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경험은 가능하면 뭐 아르바이트 경험을 써도 되니까 근데 의미 있는 그런 쪽으로 잡아보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당장에 내가 쓸 내용이 너무 오래된 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근처에 가장 근무는 아니죠.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고 하루라도 하신 다음에 쓰십시오. 이게 제일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돕고자 하는 어떤 계층이 있다라고 목표가 있다고 하시면 그 계층이 많은 곳. 그럼 모르겠다. 그럼 어르신들 관련된 쪽으로 가보시는 게 좋고요. 좀 이게 어르신들한테 뭐 신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겠다. 그런 게 좀 어렵다고 하면 재능 기부 쪽으로 교육 쪽으로 가도 돼요. 몸 쓰는 게 힘들다. 교육. 하다못해 이 스마트폰 교육을 하더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라도 대외 활동을 일부라도 하고 쓰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쓰시는 게 좋고 먼저 채우셔야 될 거는 그래서 경력 기술서입니다. 경력 기술서. 그럼 경력 기술서를 한번 볼까요? 다들 한번 켜보십시오. 경력 기술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한 분씩 제가 한번 봐볼게요. 우리 경력 기술서는 우리 먼저 한번 봅시다. 자, 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효준님. 다들 어떻게 적었는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조직이 어디냐 이건 당연히 있겠죠. 조직이 이름을 써라 쓰지 말아라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요즘은 지역명이랑 그 기관명은 다 쓰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직책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직책 외에도 나는 주요 업무라는 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는 일단 처음에는 다 나열하시면 돼요. 나열. 근데 제가 직무기술서라는 걸 드렸죠. 그쪽에 봤을 때 적합하다라고 하는 부분만 나눠 놓으시고 구분하시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예시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요 업무는 내가 했던 거를 다 나열은 해보시되 그중에서 내가 가장 그래도 많이 했던 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죠. 위에. 일단.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적느냐. 주요 업무는 내가 주로 맡았던 업무를 각각 쓰시되 가능하면 직무기술서와 관련된 능력 단위와 관련된 거를 먼저 쓰셔야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게 먼저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거에 먼저 가장 먼저 고려를 하실 사항인 거고 그 주요 업무를 엄청나게 막 많이 안 써도 되긴 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를 일단 썼다고 봅시다. 뭐 건강관리나 아니면 통계나 인사나 사무행정 각각 다 나는 이런 이유로 경험했어 라고 이제 쓰셨다고 하면 정리는 잘한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본 거는 뭐가 있냐면 이 업무를 맡았을 때 내가 가장 잘했던 거는 뭡니까? 성과를 그래도 한 번씩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럼 효진님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건강관리에 있어서 기초 체력 검사와 평가를 했습니다. 라고 적으셨죠. 그럼 운동 처방사로서 난 이걸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가장 검사를 통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대상자의 평가가 어떻게 변화가 된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형태로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왜 업무가 있다?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특정 하나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는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지금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 평가했다? 결과는요? 잘한 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PR 쪽이다. 그럼 뭐 운동 프로그램을 내가 홍보를 했다. 어떤 대상자의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교육을 하면은 그 교육의 결과가 뭡니까? 홍보를 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홍보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까? 그 주요 성과를 내세우기 전에 일단 주요 업무에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고객 관리를 했다. 내가 어떤 환자들의 어떤 관리를 했다. 뭐 등등 뭐 많이 뭐 질병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통계를 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잘한 게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이런 형태로 나중에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게 제출하시잖아요. 그럼 제출하시면 면접관들이 보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꽂히는 걸 보고 물어보지 예상된 거를 막 물어볼 거면 재미가 없죠, 면접이. 그래서 주요 성과도 물론 중요는 한 건데 가능하면 주요 업무에 하나씩 하나씩 작성한 것에 내가 했던 것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 게 있느냐? 우리 변화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개선을 해서 내가 효율적으로 이런 점들을 어차피 강조를 하셔야 될 자소서와 면접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정리해 두십시오. 일일이 이걸 다 적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 행정을 한다 쳐더라도 업무 일지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업무 일지도 성과를 얘기할 수 있지만 두 번째가 이제 왜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이 당시에 왜 하신 겁니까?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주 업무를 하셨다는데 그걸 왜 이렇게 바쁘신데 한 게 많으니까 왜 하신 겁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한 이력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 물어보는 그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왜입니다. 왜? 이걸 왜 하신 겁니까? 그럼 이제 생각을 안 하면 그때 너무 바빠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런 답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나는 나의 중심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업무 일지가 그 당시에 어떤 중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걸 해서 기존의 업무 일지보다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꿔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형태로 나로 인해서 뭔가 바뀌었다를 설명하셔야 돼요, 여기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했다 쳐도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내 거로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쁘다고 하지 말고 누가 봐도 옆에 애가 너무 잘했어. 그게 다 기억나. 그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관적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전국의 건보 현직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막 자괴감이 들어요. 그런 양심적인 행동으로 나는 가겠어. 그러면 상관없지만 적절한 각색은 여기서부터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주요 업무에 각각의 능력 단위 기준으로 가장 접점이 있는 거를 그래도 생각을 해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걸로 통해서 결과가 그래도 있어야 결과에 대한 거를 물어봤을 때 답할 수가 있다. 여기 있으니까 주요 업무에는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내가 주 업무로 했던 거는 가장 그래도 성과를 작성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요 성과에 일단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요 성과는 뭐를 작성하셔야 되느냐? 이게 있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만들었습니다가 이제 여기에 적는 이제 성과입니다. 근데 내 행동에 대한 거는 여기 적으면 글자 수가 모자라거든요. 그 행동을 적는 게 자소서. 결과만 얘기하는 게 경력기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 결과만 얘기할 거거든요. 주요 성과니까 내 개인의 성과는 당연히 이달의 우수사원 아니면 어떤 대상 수상 이런 부분의 개인적인 성과도 당연히 성과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도 다 합격한다. 굳이 억지로 이달의 간호사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전혀. 오히려 어떤 게 더 좋으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바뀐 거. 그 바뀐 게 누가 바뀐 게 제일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기관 자체. 기관 전체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 대상자의 변화를 만들어낸 게 일단 좋습니다.
어떤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율이 이만큼밖에 안 됐었는데 이만큼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하면은 참여율 2배 향상, 증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엔 증감이 있어야지 소재를 잡기가 편해요. 어떤 목표를 만들었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요거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역시나 효진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규 회원 등록을 센터의 100%의 목표를 달성했다. 아니 이걸 작성했죠. 그럼 당연히 성과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뭘 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요 주요 성과입니다. 100% 목표 달성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100% 목표 달성한 걸 혼자 한 겁니까? 묻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한 겁니까?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건 뭡니까? 물어보는 패턴입니다. 220명을 신규 회원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신규 회원을 등록시켰다고 했는데, 혼자 한 겁니까? 이제 아니거든요. 그럼 본인은 얼마 정도의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면 생각한 분들은 얘기하거든요. 그 100명 중에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인원을 일평균 몇 명까지 만들어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괜히 여부의 진짜.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잠시만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뭔가 자꾸,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진짜 내가 이걸 했다 쳐더라도 괜히 여부에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평가하는 게 검범입니다. DEI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하실 필요가 있다. 100%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건 조직의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인제 필요합니다. 역시나 수료자가 100명입니다. 이렇게 작성했다고 치면 그 수료자가 100명이라는 게 왜 성과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이 작성하셨던 게 왜 이렇게 있습니까? 건수 적으신 분도 있거든요. 특히 인턴 하신 분들은 검진 뭐 수검을 내가 몇 퍼센트를 했다, 몇백 건을 했다 이런 거 적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성과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 성과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맡았기 때문에 더 팀 시너지가 나야 되거든요. 나로 인해서 원래는 기존의 목표가 뭐 100번이었는데 내가 어떤 걸 했기 때문에 200%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일평균이 한 30명 정도가 일반적이었는데 저의 어떤 거로 인해서 팀 전체가 이렇게 우수하게 3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나의 주도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잘 생각하면 이게 곧 다소서입니다. 하소서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분고와 함께 제시를 했더니 성장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면 반드시 이 경력 기술서 안에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내 말한 말,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거를 계속 끄적끄적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뭔가 손으로 한번 써보셔도 좋고 타이핑으로 해보셔도 괜찮다. 알겠죠? 항상 달성으로 이게 달성이다 아니면 증가했다 암소했다 이런 부분을 작성하시는 게 좋고 나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그게 증가됐느냐, 감소했느냐, 만들었느냐, 제작 이런 부분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소재를 잡는 부분은 여기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나로 인해서 100%가 달성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가 달성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 저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내가 한번 과거부터 역으로 만들어 보셔라.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인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MOU 체결 이렇게 만약에 있다. 수어 통역센터에서 7과의 MOU 체결을 했다. 이런 걸 적으셨어요. 그럼 혼자 한 겁니까? 다 같이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다?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 저는 팀장님이 튀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를 적절하게 각색을 해서라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주요 성과라고 작성하셨다면. 심지어 팀장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 하게끔 해줬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는 누구 겁니까? 내가 오히려 건의를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가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어떤 협회와의 어떤 뭔가를 체결했다. 이런 부분도 혼자 하는 분은 없어요. 나의 어떤 부분으로, 그 나의 어떠한 부분에 자료조사, 분석, 통계, 비교, 뭐 이런 부분을 통해 뭐라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신 게 있어야 체결을 했습니다. 요거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는 게 되게 좋다. 그럼 또 예를 또 들어볼까요? 주님도 작성을 하셨죠? 그렇죠?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보면 당연히 고객 관리 그리고 우리 사무행정 예산 등집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 성과 이제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일평균 CS 전화량을 80% 감소시켰다 했다. 잘했어요.
왜 전에 감소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까? 그쵸. 뭔가 한 게 있죠.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일평균을 뭔가 감소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셔야 된다. 또 평균 고객 응대 건수가 320건이다. 이건 원래 하셨던 업무 아닙니까? 그초라고 하면 안 되죠. 그초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맞지만 뭔가 내가 어필해야죠. 원래는 예를 들어서 주 평균 고객 응대 건수가 100건 정도에 머물렀다. 근데 나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3배 이상 320건을 만들 수 있었다. 그중에 제일 핵심은 뭐를 해야 될까요? 나는 뭐를 했다고 강조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고객 응대 수를 늘렸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뭐를 했다라고 해야 3배가 늘까요? 응? PR을 한다? 그것보다 고객 응대를 하시려면 고객 응대 중에서 가장 쉬운 거 할 겁니까? 어려운 거 할 겁니까? 쉬운 거 하신다고요? 저는 쉬운 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일 그게 있어야 돼. 그럼 제일 어려운 건 뭐냐? 우리 흔히 얘기하면 뭡니까? 제일 어려운 고객이 누굽니까? 누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진상이죠, 진상. 그렇죠? 우리 얘기하는. 근데 여기서는 진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진짜 보고도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강성 민원을 오히려 나는 다이렉트로 뭔가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민원이라고 하면 또 나중에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강성 민원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민원 응대 능력을 할 수 있어요. 강성 민원이 한 명 발생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쵸? 그럼 누가 그거를 막아줘야 돼요? 책임자? 나야죠. 그 책임자가 나야죠. 그게 그 당시에 집착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어려운 거는 내가 했다고 하셔야 되고 힘든 것도 내가 짜증나고 힘들고 부정적인 모든 거는 가능하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도 내가 좀 주도성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문제 해결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쉬운 사람만 얘기하면은 금방 끝납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강성 민원을 줄였는지를 이해하는 이겠죠. 그게 있으면 오케이. 되죠. 그리고 주요 성과라고 이제 작성하신 것 안에는 보통 대부분 이제 역량의 향상, 요걸 이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기술을 습득했다. 어떤 거를 내가 배웠다. 어떤 능력치를 높였다. 뭐 등등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다. 주요 성과는 나의 성장은 구분하시고 습득 역량이라고 표기하는 게 그래 좋습니다. 가능하면. 주요 성과에 내 역량이 향상됐습니다. 라고도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이타성을 강조를 해야 하는 우리 복지 기업에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주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에 나타난 변화를 작성하는 게 제일 그래도 좋고요. 주요 성과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습득 역량에 대한 것도 작성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리는 해두는 게 괜찮다. 알겠죠? 나로 인해서 뭔가 만든 거, 개선점, 능률 향상 이런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 안 좋은 게 있으면 감소, 강성 민원 발생률을 감소 이런 건 좋은 거죠. 알겠죠? 반복적인 업무, 능률 향상 이런 거 쓰면 더 좋은 거고 그런 형태로 구분하시고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과는 당연히 써도 되고요. 근데 개인적인 성과는 안 써도 대부분 합격을 한다. 근데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됩니다. 어떤 어디 대회 나가서 수상을 했다. 수상 경력. 그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다. 이달에 친절 사원으로 뽑혔다. 쓸 수 있으나 그거 없이도 합격할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글자 수가 어차피 줄이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개인적인 성과는 없애도 된다. 나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뭔가 많은 사람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내용을 듣는 게 제일 그래도 풀어쓰기도 좋고 물어보기도 편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5, 6건수를 0건 달성했다. 왜 이거를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5, 6건수를 0건이다. 맞죠?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 오류나 이런 거를 유지했다도 성과예요. 아주 잘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뭘 했기 때문에. 원래 하던 것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걸 찾아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능률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이런 형태가 있으면 좋겠죠. 고객 관리 프로세스 구성 이런 거 있죠. 이게 그러면 왜 성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역량에 대한 걸 적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공단 기여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단. 근데 이걸 어떻게 적느냐는 내가 관광직으로 갈지, 뭐 요양직으로 갈지, 행정직으로 갈지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각각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에 다 그걸 이제 다루긴 할 텐데 이걸 알아야 나중에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적으셔야 되는데 공단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직무 내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한번 활용도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자소서의 그 4번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게 여기까지 쓰기엔 너무 제가 글자 수가 모자라요 하면은 과감하게 삭제하면 되거든요. 생략해도. 근데 지금 기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직무 내에 내가 그럼 주요 성과를 냈는데 습득한 역량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본인은 왜 지원을 하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공단의 기여 측면이 구체적으로 있으니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작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면 이제 4번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자소서 4번. 본인이 전문성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쉬고 제가 이제 또 할 거니까 일단 경력 기술서, 경험 기술서에 작성한 거는 요 정도 생각하시고 작성하면 돼요. 경험 기술서는 마음대로 써도 돼요. 솔직히. 알죠? 직무에 대한 역량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을 하시고 내가 어떤 것을 했습니다. 주요 성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시고 생각을 지금 많이 하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력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정리를 내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일을 잘하는 나의 모습, 친화력이 있는 나의 대인 관계, 너무나 성품이 좋고 친절하고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뭐를 더 강조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친절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일을 잘하는 컨셉으로 일단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일을 잘하는 컨셉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기 어려워요 하면 딱 제가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능률 향상. 개인적인 능률 향상도 중요하지만 팀 능률 향상. 그로 인해서 나타난 기존보다 더 나은 결과물. 요거 얘기하는 게 자소서거든요. 그 과정에 일어난 변수, 문제 해결 이런 거거든요. 인력이 한 명 빠졌습니다. 갑자기 뭔가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어차피 얘기할 소재는 자소서도 4개밖에 없다. 근데 전문성이 일단 하나 있으니까 빠지면 3개. 그중에 이제 신뢰, 정직 이런 거 물어보는 직업윤리 빠지면 2개. 2개 쓸 내용을 여기 내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뭐 많은 걸 생각하십시오라 하기보다 가장 선택과 집중, 뭐를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요걸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다 쓸 수가 있다. 내가 얘기하기 편한 거는 대학 시절 뭐 이럴 수도 있으나 카페에 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할 수 있으나 요즘에는 그래도 경력 기준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의 경력 활용도에 얘기하는 게 편할 겁니다. 얘기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다른 데 기업에 지원을 하실 때에도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 기술서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력 기술서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 보십시오. 많이 그래도 생각하는 내용들을 적어보시는 게 좋고 경험 기술서는 자유롭게 적을 게 없다? 봉사활동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르신들 봉사, 치매 어르신들 뭐 이런 등등 많이 있거든요. 행정 쪽이면 행정, 뭐든 좋다. 이런 쪽으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한번 봉사나 이런 쪽도 채워도 괜찮다. 알겠죠?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력, 경험, 기술서 요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습니까? 요거 얘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쓰셨던 내용들 다 있죠? 그 내용들 다 한 번씩 보시면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십시오. 쓴 내용들을.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가독성이 좋게 하려면 딱 여기 있으면 딱 좋습니다.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것도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자, 질문 있습니까? 몇 퍼센트 이상 달성 시간 그런 응, 지표를 제시를 할 때 응, 사실 그때 했던 설문조사나 그런 내용에 대해 제가 응. 실제로 진짜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수치를 그냥 적어서 수치를 적는 거는 음, 당연히 글자 수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수치를 꼭 적진 않아도 됩니다. 꼭 적진 않아도 돼요. 근데 그래도 증감에 대한 표현 정도는 해두셔라. 그래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편하게. 근데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바꿔 죽겠는데 언제 내가 95% 이거 언제 건수를 내가 언제 세고 있어요. 솔직히 바꿔 죽겠는데 그쵸? 그래서 일단은 표현은 하시되 이 90%라고 얘기하는 그 지표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답을 할 수 있으면 써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퍼센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또 증감에 대한 부분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그 증감을 쓰게 되면 또 역으로 물어봅니다. 이걸 좀 수치상으로 퍼센트화, 데이터화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진위 여부 때문에.
그럼 약 10건 중에 3건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셔야겠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물어볼 수 있다. 알겠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면접에 가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자소서 시킨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뭐 이런 형태. 평가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 평가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특히 우수사원, 뭐 칭찬, 고유의 시에 어떤 누가 어떤 평가가 됐다 이런 걸 하면 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 간호사가 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제가 친절했으니까요. 이걸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뭐를 얘기하셔야 되냐? 가장 다루기 어려웠던 환자를 이게 가셔야 뭐가 나에 대한 호감도가 생기죠. 그럼 사례를 제시. 그때 물어보면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나의 사고는 이랬고, 특히 다음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소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이걸 바라서 된 건 아닙니다. 이런 느낌. 그러면 이게 됩니다. 아니죠. 이게 뭔가 부서에 대한 평가가 있다. 이렇게 해도 본인이 뭘 주도적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도적으로 하신 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 또 있습니까? 수강료라고 말씀하면 수강료가 했을 네, 다 하죠. 그 수강료 심의사 이런 식으로 있지 않으면 음. 다른 거는 어떤 거 좋아요? 수검과 관련된 쪽으로 최대한 내 나름대로 전화를 열심히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 건수로 보면은 막 822건 이런 식으로 엄청 구체적으로 적는 분도 계세요. 좀 제가 저희 집에가 제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몇 건을 하든 몇백 건을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그 한 명의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그죠? 그럼 전화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럼 나는 뭘 했다고 하는 게 좋을까? 너무 제가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당연히 순서대로 했던 기존의 형태가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여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전화를 또 받을 가능성을 늘렸는가? 이거를 했더니 동료와 함께 더 시너지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지점이, 우리 기관이, 우리 이쪽으로 됐습니다. 좋은 평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거는 수검률 이쪽으로 얘기하실 분들은 그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동들을 시키는 겁니까? 솔직히. 분명 지금 시대가 2024년인데 아직도 전화하잖아요. 그쵸? 느낀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느낀 게 있어야 돼.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수검률 향상이 되면 좋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신 게 있는 게 좋아요. 현타가 오지 않습니까? 계속 전화만 하면. 그쵸?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알게 된 건 무엇이고 효율적인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그런 점들을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대부분의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은 어떤 이유였고 받았던 분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검진을 받았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은 어떤 게 있었고 그럼 이런 점들을 평소에 어떤 식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는지 그 경험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이렇게 하여 이런 부분을 어디서 얘기하느냐? 이제 토론에서 얘기해야 돼. 어차피 토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수급률 향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영유아, 청소년, 뭐 성인, 직장인, 중장년, 시니어 다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니까 그 근거를 들고 생각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죠. 그냥 단순히 안 받네. 아, 다음. 왜 안 받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적는 거는 지장 없어요. 상관없다. 근데 나로 인해서 뭔가 스피드가 늘어나야 됩니다. 팀 전체가. 알겠죠? 그거만 있으면 됩니다. 또 경험, 경력, 기술서.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전문성 할 건데 잠깐 쉬고 할 겁니다. 그 전에 있습니까? 경력, 경험, 기술서. 지금 막 완벽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완성도를 높여보시고 여기에 뻗어갈 수 있는 흐름도 잘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고 매듭 지어 두시면 나중에 이제 기간제도 그대로 복붙해도 되고요. 건보기간제 뜨면 그리고 나중에 공채 상반기 떠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여기서 바꿔야 될 게 아마 지금 기준으로 뭔가 늘어나는 경험이 없다면 완성해 두시고 그냥 필수해 두십시오. 충분합니다. 따라할 거는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알겠죠? 또 질문 있습니까? 좋은 피부과에는 몇회 정도 필요해요? 경험 비율서는 좋은 경험 몇회 정도 쓰는지. 그거는 10개 쓰신 분도 있고요. 나열 형태 어디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저거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서술 형태로 쓰신 분도 있고
하나만 자세하게 뭐 이렇게 쓰셔서 개조식으로 쓰는 분도 있고 보통 여기에는 한 3개, 4개를 많이 씁니다. 근데 꼭 3개, 4개를 안 써도 한 절반만 채워도 합격합니다. 꼭 그렇게만 엄청나게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에 대한 거를 좀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건보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전문성을 쌓는 이 과정을 잘했습니다도 있긴 하지만 본인의 업무 외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혹여 대외 활동에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작성을 하시려면 그래도 보건, 복지, 의료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부분을 경험기술서에 조금 써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어떤 재능 기부 이런 것도 좋고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주말 때 한 번 정도는 이용하셔서 뭔가 꾸준히 하는 게 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게 괜찮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포럼 참여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알죠? 응, 좀 궁금한데 같이 응, 응. 나는 주고 그외가 할수 있는 하는 게 2주를 한 거랑 4주요? 한 달에 했다? 2주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걸 뭘 기획을 했다고 했는데 그 2주 안에 그런 거 하고 즉 2주를 해서 뭔가 기획을 해서 성공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수인계 과정의 수월함을 만들었다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임상에서의 경력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문제 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그 2주 안에 어떤 부분을 효율적으로 팀 과정에 수월한 과정을 만들었다. 이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대상자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뭐 등등등.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2달, 4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 알겠죠? 그런 부분은 상관없다. 그리고 경력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그 증빙이 가능한 내용으로 써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그때그때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굳이 상관없어요. 경험보다는 경력 기술서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렇죠? 임상에서 내가 쌓은 무언가를 이제 공점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있습니까? 경험 기술서, 경력 기술서. 없습니까? 없으면 잠깐 쉬십시오. 화장실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생각하고 계세요. 전문성. 본인의 전문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거 이제 물어볼 겁니다. 이건 정리 잘 해주세요. 이력서를 제출하는 게 지금 이 경력, 경험, 기술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를 이직을 하거나 이력서를 보지 자소서를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절대 자소서를 보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그거 잘 읽는 분들은 되게 성의 있는 조직이겠죠. 근데 대부분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다 튀기다고 면접이요? 한때 답니다.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 하반기 기준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4대 1은 훨씬 더 좋은데, 물론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4대 다는 항상 옆 사람에 의해서 주눅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눅을 누가 줘야 합니까? 제가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가 압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상대평가가 되죠. 그런 겁니다. 5~3명을 다 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 기를 죽이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아, 정말 생각을 많이 했구나. 저기까지 생각했다고? 이런 부분들 잘 드러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떨어진 사람의 공통적인 거는 추상적이에요. 준비. 대화를 더 하고 싶은데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니까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부터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거면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처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추상성과 구체성으로 나뉩니다. 근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두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집중하자. 여러 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 생각해 보십시오.